다시 20살의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요즘 혹시 뼈와 치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골다공증, 뼈와 치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뼈가 약해지다 보면 움직임까지 둔해지면서 근육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멸치도 먹고 우유도 마시는데 왜 자꾸 뼈가 약해지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 골절이 자주 되거나 치아가 좋지 못해 씹기 불편하셨던 분들은 칼슘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슘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칼슘 많은 음식이 평소 식단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난 칼슘이 많은 식품을 잘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한번 따져보셔야 해요. 칼슘 음식을 먹더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가 있고 반대로 칼슘 흡수를 돕는 좋은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와 그 이유, 그리고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완벽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 왜 칼슘은 흡수율이 낮다고들 할까요? 칼슘의 흡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칼슘 자체의 흡수율이 낮은 이유.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흡수율이 낮은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칼슘은 불용성 무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무기질입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녹아 쉽게 흡수되지만 칼슘은 불용성이어서 위장관에서 용해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칼슘은 소장에서 흡수되기까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습니다. 칼슘 흡수율이 낮은 이유 두 번째, 체내 흡수율이 자연적으로 낮음.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실제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약 20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칼슘 섭취량의 절반 이상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활성형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어려움. 칼슘은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흡수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 피트산, 옥살산 등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칼슘은 특정 성분과 결합하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옥살산, 피트산, 식이섬유 등이 칼슘과 결합하면 불용성 화합물이 되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즉, 칼슘 자체의 흡수율이 낮은 데다가 특정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칼슘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흡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도 모두 흡수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번에 5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mg을 섭취해야 한다면 한 번에 다 먹기보다 500mg씩 두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흡수율을 낮게 만드는 영양소와 그 이유도 알아봐야겠죠? 골다공증으로 인해 칼슘제를 잘 챙겨 먹어도 변화가 없으신가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와 그 이유. 칼슘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소용없겠죠? 자, 그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5가지 주요 영양소부터 살펴볼게요. 방해 영양소 첫 번째, 인. 많은 음식에 들어있는 인은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 성분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탄산음료, 햄, 소시지, 가공치즈, 라면,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이런 탄산음료나 음식 대신 미네랄 워터나 둥글레차를 마시고 신선한 자연식 섭취에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트륨.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에서 칼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짠 음식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 등이 있죠. 짠 음식보다는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카페인. 커피, 홍차, 초콜릿 속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해 뼈 건강을 약화시키게 되는데요.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여성들이 특히 즐겨 먹는 커피, 초콜릿과 녹차, 홍차 등이 있죠. 칼슘 흡수를 위해선 커피는 2잔 이하로 줄이고 대체 음료로 보리차, 둥글레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옥살산.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결정체를 만들어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옥살산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시금치, 근대, 견과류,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옥살산이 많은 음식 중 시금치는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잘 드시고 계시죠? 다섯째, 피트산. 피트산은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과 아연 흡수도 방해하는 성분인데요. 많이 든 음식로는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다면 발효된 콩청국장, 된장, 싹을 틔운 곡물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칼슘 흡수를 높이는 방법 5가지. 자, 그렇다면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 섭취하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에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죠. 다음으로는 햇볕 쬐기가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인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해조류 등도 함께 섭취해 주도록 합니다. 단, 견과류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도 있으니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죠? 세 번째, 유산균 섭취로 장 건강 관리하기. 칼슘 흡수 작용을 하는 장 건강이 좋아야 칼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요거트, 김치, 된장,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넷째,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운동하기.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칼슘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뼈 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니 잊지 마세요. 다섯째, 칼슘 보충제는 저녁에 섭취하기. 칼슘 보충제는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중 뼈 형성이 촉진됩니다. 칼슘 흡수를 위한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천천히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론. 칼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D 섭취, 햇볕 쬐기, 칼슘 흡수 촉진. 한 번에 너무 많은 칼슘 섭취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누어 먹기. 옥살산, 피트산이 많은 음식과 칼슘 동시 섭취 주의. 유산균 섭취로 장 건강을 개선해서 흡수율 증가시키기. 이렇게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식습관만 잘 실천해도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의 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